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유정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시황을 계속 풀어드리고 있는데, 이 최근에 나왔던 용어들 중에서 바이 더 딥이라고 있습니다. 바이 더 딥을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추석 연휴 전이죠. 지금 이번 주 전까지만 해도 바이 더 딥은 아직까지는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이 이제 곧 연휴가 장세에 들어들고, 지금까지는 조금은 참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쪽으로 좀 기운다. 그래서 이제 바이 더 딥은 이제는 연말 장세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소비자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도 8월 당시에 폭락장 이후에 일부 회복하는 회복 장세를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추석 연휴를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반도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대선도 남아 있고 금리 정책도 남아 있고 투심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리고 11일에 CPI 발표 오늘 밤이죠. 그리고 18일에 FOMC의 금리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바이더 딥 쪽으로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저렴한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행 EPS가 있고 국내 이제 증시를 추정을 하는 게 12개월 포워드 EPS가 있고 PER이 있잖아요. 이 이익 추정치, 이 추정치가 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결국에는 12개월의 예상치를 EPS로 해서 이걸 PER로 형성을 하는데 이게 12개월 포워드는 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시장 경제에 대한 변수로 인해서 반도체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반도체 불황기 끝났다라고 하다가 지금 일시적인 정체인가? 지금 이제 호황기가 끝났나? AI 투자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되느냐 아니면은 AI 수요가 견고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변화되듯이 금리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 뭐 자동차 뭐 원유, 화학, 뭐 경제에 따라서 특히 원유는 경기 민감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상치는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정치를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의 실적에 나왔던 거에 대비해서 지금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코스피가 15배, PER이 15배에서 17배 정도 수준이면은 저평가더라. 저평가더라. PBR이 한 배 정도 수준이 적당하더라. 거품이 껴있지도 않고 거품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가격. 그게 PER 한 배 정도 수준. 지금 2500포인트. 코스피 오늘도 올라가는 듯 반등하는 듯 바닥을 다지는 듯 했지만 하락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장중에 또 그리고 코스피가 오히려 오늘 강세를 좀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대선이 좀 있었죠. 미대선 토론이 좀 있었죠. 대선이 있었던 게 아니라 토론이 좀 있었죠. 토론이 있었으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거 코스닥 지수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 하락을 먼저 멈췄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먼저 들어왔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에는 계속 빠지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코스피가 바닥을 다져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없는 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긴 하다. 하락폭이 살짝 열려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변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바로 11일이죠. 11일, 12일 CPI,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월 11일에 8월치가 나옵니다. 이게 확대를 조금 더 시키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
3%대, 3.5%대에서 3.5%대에서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때 2022년도 중반, 2023년도에 고금리를 올리면서 계속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여기서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까 차트로 치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성공적으로 낮추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연준이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에서 2%대로 접어들었어요. 예전에는 4%에서 3%, 3.4%, 3.3%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2.9% 예상치가 직전이 2.9%였고 지금 예측치가 2.6%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성공적으로 잡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만 인하하면은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 아니면은 또는 물가가 충분히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심하지 말자라고 하면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될 거고, 물가 충분히 잡혀주고 있네. 이거 예측치보다 더 낮은 수준, 뭐 2.5 미만으로 나오잖아요. 야, 물가 충분히 낮춰지고 있으니까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안 좋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그런 명분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50bp를 인하하자. 그게 연말이라는 거죠. 50bp 가능성들은 연말. 금리가 인하되면은 시장에 조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 더 딥이다. 바이 더 딥. 더 낮은 가격에서 더 싸게 사가지고 연말을 바라보는 그런 장세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부터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유가 주택 그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근원 같은 경우가 이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약간의 한 0.4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0.2에서 0.4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패드와치에서 변경되고 있는 그런 금리 점도표가 18일에 나올 겁니다. 이 18일에는 연준의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18일에는 이 점도표가 나올 거니까 점도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금리의 그 경로, 예측 경로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CME 패드와치에서 보고 있는 게 이게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올 9월 18일에 있을 0.25 하락 67%. 야, 근데 이전에는 여기 11월 7일에 있을 여기서 50bp를 하락. 그 다음에 또 이제 50bp를 하락. 그럼 1.25%를 금리를 낮춘다라는 전망치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12월까지,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기준금리가 1999년도에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 격차를 표시한 그래프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항상 미국의 특징이 잘 드러나죠. 금리를 올렸다가 급격하게 올렸다가 또 급격하게 낮춘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전진적으로 급격하게 올렸다가 또 한 번에 탁 낮춘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효과 있으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에 시장에서 변화가 적응이 될 때까지 서서히 반영이 돼버리면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경기가 따라오지 못할 속도로 제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더라라는 그런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학습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기를 하다가 동결을 하다가 금리 인상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동결을 하다가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금리를 갑자기 급작스럽게 낮출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게 문제인 거지 얼마만큼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지 사실 속도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또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있었던 예측 그 학습 능력이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수준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잡혀지는 걸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4.5까지 4.25에서 4.5까지 떨어질 거라는 이런 전망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4.5가 아니라 4.25까지 떨어질 것이다. 12월에 이렇게 예측치가
급격한 금리 인하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들을 보면 이 브렌트유입니다. 이 원유 가격인데 70달러 밑으로 갑자기 하락을 했어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80달러 정도 수준에 유지를 하던 77달러의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던 이게 75달러가 무너지면서 갑작스럽게 7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에 원유가 포함된다 했잖아요. 원유 가격이 높을수록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원유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게 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고금리는 효과가 있었고 경기가 침체 우려가 나올 정도로 유가가 떨어질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떨어졌던 거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왜냐면은 우리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내 차에 주유를 할 때 예전에는 4만 원, 5만 원 주유를 했다면 이제는 3만 원, 4만 원만 주유를 하면 되는 거니까 유동성이 좀 풀리는 효과가 있겠죠. 물가가 좀 낮춰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물가에 포함되는 원유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물가가 더 낮아질 거고,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지금 이전에 지금 CPI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되는 CPI는 이거 8월입니다. 8월. 8월보다 그러면은 8월보다 9월에 CPI가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전망치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전망치가 바뀐 겁니다. 참고로 지금 달러 자체도 이런 것들 서서히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강달러 기준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시간 원달러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340원의 저항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멀리 좀 보면 2021년도부터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지 구간들이 형성을 하면서 계속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유가가 70달러를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금리도 인하가 되면서 환율도 약달러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추세가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게 환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환율보다 먼저 반영이 되는 게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단기물이거든요. 유가가 먼저 70달러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면서 이 국채 금리의 2년채 국채 금리도 3.59%까지 내렸습니다. 3.59가 어디죠? 3.59. 2025년도 3.5. 2025년도 내년 초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3.5에서 3.0, 3%에서 3.5% 금리를 유지를 할 거다라는 게 국채 금리까지 2년물 단기 국채물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럼 이제 달러 또한 약달러로 반영이 될 때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원화 가치가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반대로 올라가죠. 반대급부로 올라가잖아요. 시속 게임이잖아요. 달러가 떨어지면 원화가 올라가요. 같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면은 원화가 떨어지고, 그럼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를 내가 갖고 있어야겠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달러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원화가 반대급부로 올라가니까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죠. 강달러가 약달러로 변경이 되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들, 지금 국내 시장에서 계속 팔고 있는 이 외국인들, 국내 시장을 왜 사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또한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연말을 바라보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아이더 딥이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때 조금 더 저렴해진다라고 가정을 해서 보더라도 기회가 올 수 있는 장세이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밤 CPI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추석 연휴 FOMC가 17일, 18일이니까 추석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더 딥으로 기회를 잡은 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 추석 연휴와 이 FOMC의 그런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왜냐면 12일, 13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8일에 연휴가 끝나고 19일, 20일도 거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게 고민을 해 본다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언제 우리가 불안한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요인들 판단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내용들이 혼란스러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